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문학의 이해 제13강이죠. 제13강. 제13강에서는 한문 소설가 야담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그걸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문 산문이 있고, 그다음에 한문 소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한문의 소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246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자를 기록수단 했죠. 이 기록수단. 이 기록수단이 당연히 한자였죠. 우리가 이제 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국문학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한자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을 개국했죠. 1392년. 네, 조선이 만들어지고 1443년에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1446년에 이제 반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제 우리말이 사용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한문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의 소설들 다 한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시면 한문 소설의 개념과 성격이라고 나와요. 245페이지. 그래서 이 한자 문화권에서 소설, 이 소설이니까 이 말씀설자죠, 이게. 이 작을 소자. 그러니까 하찮은 이야기란 뜻이에요. 하찮은 이야기.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245쪽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라는 책에서 이제 나왔는데 외물에 이 소설이 나오죠. 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에 낚싯대를 여러 번 들이워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면 그것으로 큰 고기를 잡는 게 어려울 것이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서 그럴싸한 칭찬이나 구하려 한다면 성공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4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나라 때 환담은 실론에서 소설가는 주변에 널려 있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짧은 글을 지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반고는 한세 예문지에서 소설가는 폐관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수집하는 관리죠. 폐관입니다. 그래서 어, 회관에서 나왔고 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떠드는 소문 이제 그게 한자로 가담항설이죠. 그 한자 보세요. 가담 항어죠. 이게 이제 거리 같자고요. 이게 이제 마을 한자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이야기, 마을의 말,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데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이게 이제 도청도설, 그 한자가 도청도설이에요.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모아서 지어낸 것이다라고 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한문 소설 이야기가 나오고요. 24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246페이지 그 위에 있는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중국에서 형성된 소설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쓰인 최초의 작품이 이규보가 지은 시평, 시와 시론을 뽑아서 엮은 백운소설. 백운이라는 게 이제 이규보의 호죠. 흰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규보의 호입니다. 백운 소설이라는 걸 또 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간의 비속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최초의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소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백운 소설에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비평집이라고 보십니다. 비평. 백운 소설에서 이 소설은 비평을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줄 보면 홍만종이 시와 총림을 편찬하면서 시와와 관련된 것을 골라 뽑은 다음에 이규보가 이제 찬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백운 소설에 대한 것은 쭉
시와 총림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체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7쪽으로 가보면 금오신화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246쪽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문학사에서 볼 때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작품의 출현은 조선 초기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다. 이게 맞죠?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전의 시기 것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설의 형태를 갖춘 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오신화를 첫 작품으로 보는데 이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금오신화가 첫 작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최초니 최초의 작품이다. 한문 소설 작품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오신화를 보는 데 대한 뭐 이론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에서 불교가 전래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꾸며진다. 그래서 이제 회자란 말이 나오죠. 그 밑에. 이 회자라는 것은 이 회자가 이제 뭡니까? 날고기 회자고요. 자가 구운 고기 자자죠. 그러니까 날고기와 구운 고기라는 의미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구를 쓰죠. 인구에 회자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고려시대에 편찬되긴 했지만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 건국신화에서부터 종교적인 성격을 띠는 불교 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중심으로 꾸며진 삼국유사에는 이 소설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조신소라, 보통 조신몽이라고도 하죠. 조신의 꿈이죠. 조신설화라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몽자루 소설이 되면서 구운몽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신문왕 때 이제 설총이 지은 화왕계, 꽃의 왕의 경계라는 거죠. 화왕계. 자, 이런 작품들도 이 계자가 경계할 계자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고려 후기 임춘에 의해서 지어지면서 이제 그 신흥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 가전이라는 게 생기죠. 가전. 이 가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의인하고요. 두 번째는 생애를 노래하는 거죠. 의인화한다는 거죠. 의인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이 있다. 그 술이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뭐 국순전, 뭐또 국선생전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의인화 작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전이라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47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한문 소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괴. 지괴라는 건 뭐예요? 이 지자가 기록하고 괴자는 기할 괴자죠. 기한 것을 기록한다. 이게 지괴죠. 지괴. 볼 수 있겠고요. 전기, 우원. 우원이라는 것은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죠. 우원. 이것도 나오고요. 야담 등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248쪽으로 이제 넘어가세요. 248쪽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한문 소설의 성격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번에 한문 소설의 성격. 자, 이게 이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죠. 별 3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에서 한문 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가지는 성격이 첫째는 교훈성, 교훈이 있다는 거죠. 둘째는 갈등 구조, 갈등이 있고, 셋째는 허구성, 넷째는 이념성, 다섯째는 풍자성.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성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교훈. 교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교훈을 준다. 거기 그 24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화한계는 식물을 의인화하여 꽃의 왕과 할미꽃, 백두옹이죠. 할미꽃이 백두옹.
용자가 늙은 용자예요. 그래서 백두홍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군주가 갖춰야 될 정치적인 덕목을 강조한다고 나오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놓으세요. 군주의 정치적 덕목을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신문왕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 왕들이 경계를 삼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금오신화도 이제 나왔죠. 역사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9쪽. 자,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갈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나오는 거야, 갈등. 이제 칡나무와 등나무죠. 갈등이라는 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컨플릭트. 영어로 말하면 컨플릭트죠. 근데 이 갈등의 극대화를 지향을 한다는 것이 나오죠. 갈등이 또 있어야지 재미가 있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그러면서 이제 약간 긴장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구성이 나왔죠. 249쪽 마지막 단락에 허구성을 이야기한다. 뭐 픽션이라고도 하죠. 허구성.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250쪽.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죠. 핵심적인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쪽. 이제 가면 어, 두 번째 단락에 서술과 묘사가 차례로 번갈아 결합하면서 진행되는 소설에는 맞죠. 그러니까 서사라는 것, 서술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쭉 이야기하는 거고요. 묘사는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우주자연의 이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길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1쪽으로 이제 가면 거기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즐거움과 감동을 중요한 존재의 이유로 삼는 이야기나 소설은 청자, 듣는 사람이나 독자가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자라는 게 있죠.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그 251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부터 청자나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나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풍자이다 이런 거예요. 자, 252쪽의 야담의 성격과 소설과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야담의 성격이 나왔죠. 야담. 들야자죠. 말할 담자죠.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야담 나오죠. 야담 동그라미. 옆에 비교적 길이가 짧고 잡다한 이야기를 모아놓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밑줄 주세요. 이 야담이죠. 이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것 자체가 한자를 보면 이게 말씀 원자에다가 불화자가 두 개잖아요. 여러 사람이 중구난 불이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거. 이걸 이제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할 담자죠. 여러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53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대부 계급은 세상을 편안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말을 세워요. 그걸 이제 입원이라고 그래요. 설립자의 말씀 원자 써가지고 말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도리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배층에 속하는 문인들은 시문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잡스러울 잡자죠. 그래서 잡록이라고 붙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잡저, 잡서, 잡문 253쪽에 있고요. 254쪽 보시면 자 거기 이제 뭐 그 두 번째 단락에 아까도 나왔던 가담항설 나오죠.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보면 가담항설이란 말이 있어요. 거리의 이야기, 또 거리의 말씀. 그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255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인노가 나왔죠. 이인노.
인노는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죠? 인노. 그래서 인노의 파한집,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이야기, 파한집이죠.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공패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재현의 여공패설 분들도 이야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255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조선 전기 서거정 잡록의 전통을 잘 이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강희맹의 촌담회의죠. 촌담회의. 회의할 때 이자는 턱 이자예요. 턱 이자. 해는 풀릴 해자죠. 그러니까 이게 턱 빠진다는 거예요. 턱 빠진다. 턱이 풀린다. 턱 빠지는 이야기. 턱이 빠진다는 건 뭐예요? 아주 얘기가 재미있다는 뜻이겠죠. 촌담회의 같은 것도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256쪽으로 넘어가면 유몽인의 어우야담 여기 나왔죠. 어우야담. 256쪽 두 번째 단락. 이런 것도 대표적인 야담의 이야기다. 항담, 가담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8쪽입니다. 258쪽으로 가면 야담과 한문 소설이 나왔죠. 야담. 야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한문 소설하고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258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18세기를 지나 19세기로 가면서 국문 소설은 판소리 소설을 전이시킨다는 말 나왔죠. 이게 이제 구를 전자예요. 옮길 이자죠. 영어로 이제 트랜스퍼죠. 이 전이라는 게 트랜스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흥부전 모두 판소리에서 불린 사설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9쪽으로 넘어가면 259쪽에 그 야담 형성과 창작은 근원을 이루는 사실 그리고 구현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근원설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담으로 정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지원의 이제 25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열하로부터 북경으로 돌아오던 중에 옥갑이란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일행으로 동행한 여러 비장들과 주고받은. 그러니까 비장은 이제 일종의 중인 계급이죠. 옥갑이 아와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한문 소설의 발달 과정을 보면 한문 소설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한자 문화권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60쪽 넘겨보시면 그런 얘기 쭉 나오고 두 번째 단락 보세요. 260쪽에 보면 우리나라 한문 소설의 근원은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전되던 설화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전되던 설화가 기록 문학으로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고 수의전이라는 게 등장하죠. 이 숫자가 이제 다를 숫자고 이는 다를 이자죠. 그러니까 이 수의전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기묘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쭉 가다 보면 그 수삽 성남이라는 것도 있고요. 머리에 이 삽자 꽂을 삽자죠. 성남이라는 꽃을 이제 꽂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치원과 삼국사기에 있는 뭐 이야기 또 온달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1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채치원이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인기 교환설화가 나요. 사람과 귀신이 사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쁜 한자도 기쁨을 나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교환이라는 게. 이게 기쁜 한자고 교는 사귈 교자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전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임춘의 국순전 이야기 나왔죠. 마지막 단락. 그래서 누룩을 의인화해서 일대기를 다루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부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62쪽. 넘어가서 이제 어, 둘째 줄에 이 곡의 죽부인절은 죽부인이죠. 대나무 이첨이 지은 저생전은 돈을 의인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 승려인 시경함이 지은 정시자전 이게 이제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이제 정자처럼 생겼고 요 시자가 이제 모실 시자거든요. 한자로 정시자전이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죽존자전과 빙도자전 죽이니까 대나무고 빙이니까 얼음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성지 화사와 수성지는 이제 수성이라는 게 근심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근심의 성. 했을 이런 성이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문 소설이 이제 발달해 간다는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거기 밑에 금오신화 이야기 나오고요. 금오신화. 그 다음에 263쪽으로 가보면 불교적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보면 이런 불교적인 색채, 이 전기 소설 등장하죠. 그런 얘기 나오고요. 세 번째 단락에는 한문 소설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의미한 천군계 소설. 이 개는 개통이란 뜻이에요. 천군계 할 때 개, 개통. 우화 소설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4쪽으로 가보면 이제 꿈을 의인하면서 이제 액자 구성 나왔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 소설. 이제 액자 구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밖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는 거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쭉 두 번째 단락이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강도 몽유록 그렇게 나왔는데 이 강도가 강화도를 말해요. 강화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국문본과 한문본이 존재하는 곳에는 인병 양난을 겪은 후에 군담 소설이 있다. 임진록 최고운전. 이 고운이 최초원의 호죠. 고운이라고도 하고 해운이라고도 해요. 최초원. 그다음에 운양전, 남옥양전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곡 산인전. 손곡 갈 때 이 손곡은 손곡리란 마을 이름이에요. 있는 산 사람이죠. 뭐들 쭉 여러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265쪽으로 넘어가면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남녀 애정, 이 염정 소설 나왔죠. 염이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분을 바르는 통이죠. 분통. 이런 라틴 염자죠.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뭐 허생전, 호질, 양반전 뭐 이렇게 나왔죠. 호질이라는 건 뭡니까? 호랑이의 질책. 꾸짖을 질자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연려하명, 박시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옥의 작품들이 또 쭉 나오고 있어요. 이옥의 작품들. 특히 이제 마지막 절에 남령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남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담배를 가리켜요. 담배. 왜 남령이라고 하냐면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것.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것. 이걸 이제 남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으로 가보면 가자송 실솔전 할 때 이 실솔이라고 하는 게 둘째 줄 나오는데 귀뚜라미를 말해요. 귀뚜라미. 실솔. 영어로 크리켓이라고 하죠. 귀뚜라미를 이야기합니다. 또 담정청소의 도화유수 관소고 기록된 뭐 작품들도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19세기의 장편 한문 소설, 그래서 심능숙이 지은 옥수기를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소년 한반도에 발표된 잠상태라는 한문 소설이 이해조에 의해서 연재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정 소설이고 이 만강홍은 전통적인 한문 소설과 개학이 한문 소설의 그런 성격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267쪽을 보면 한문 소설의 전통을 근대에 접목시켜서 새롭게 부흥시켜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신소설과 현대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으로 한문 소설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13장에 나오는 한문 소설과 야담의 세계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